나를 지키는 아침의 감각들. 챕터 1. 새벽 6시의 푸른 고요. 눈을 뜨기 전 윤슬은 먼저 자신의 호흡을 느꼈다. 들숨과 날숨 사이의 그 미세한 정지. 가슴이 천천히 부풀어 오르고 또 천천히 가라앉는 그 리듬. 12년 전 이맘때면 이미 알람 소리에 쫓기듯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가고 있었을 시간. 그때의 아침은 전쟁터였다. 스마트폰 화면에 차가운 청백색 빛이 눈꺼풀을 찌르기 전에 이미 그녀의 뇌는 과부하 상태였다. 읽지 못한 메일, 놓친 메시지, 밀린 업무 리스트가 꿈속에서부터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달랐다. 윤슬은 천천히 눈을 떴다. 암막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빛은 보라와 남색이 섞인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색이었다. 그 빛이 천장에 부드럽게 번지고 있었다. 공기는 고요했다. 냉장고의 낮은 진동음, 멀리서 들려오는 새벽 청소차의 둔탁한 엔진 소리, 그리고 이불 속 그녀 자신의 체온. 그것들이 전부였다. 손끝을 천천히 움직였다. 린넨 이불의 거친 결이 손가락 끝에 닿았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중간의 온도. 그녀는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유리컵을 향해 손을 뻗었다. 전날 밤 잠들기 전에 미리 받아둔 물이었다.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물도 주전자에서 막 끓인 뜨거운 물도 아닌 실온에 가까운 미지근한 물. 윤슬은 유리컵을 양손으로 감싸쥐었다. 유리의 매끄러운 표면이 손바닥에 밀착되는 느낌이 좋았다. 살짝 기울여 입술에 댔다. 첫 모금. 물이 입술을 적시고 혀를 지나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꿀꺽. 그 소리가 귓속에서 울렸다. 물은 식도를 따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가며 그녀의 내부를 깨웠다. 잠들어 있던 위장이 물의 온기를 느끼며 부드럽게 반응했다. 두 번째 모금. 세 번째 모금. 물은 단순한 수분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이 통과하는 길이었다. 목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배로, 배에서 온몸의 혈관으로 퍼져나가는 투명한 에너지. 윤슬은 눈을 감고 그 감각에 집중했다. 물이 몸속을 채우면서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는 것 같았다. 마치 말라있던 스펀지가 수분을 머금고 부풀어 오르듯 그녀의 몸도 서서히 생기를 되찾아갔다. 손끝이 따뜻해졌다. 발끝도 조금씩 온기를 느꼈다. 아직 세상은 깨어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깨어나 있었다. 유리컵을 다시 협탁 위에 내려놓으며 작은 소리가 났다. 톡. 유리와 나무가 만나는 그 짧은 충돌. 그 소리조차 이 고요 속에서는 하나의 음악이었다. 윤슬은 이불을 천천히 걷어냈다. 찬 공기가 몸을 감쌌다. 하지만 움츠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 차가움이 반가웠다. 그것은 나와 세상의 경계를 알려주는 신호였다. 나는 여기 있다. 이 몸으로, 이 온도로, 이 순간에 존재한다. 발을 바닥에 내렸다. 원목 마루의 차가운 감촉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체온과 실온의 차이가 신경을 자극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맨발로 걷는 5걸음. 각 걸음마다 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고 발바닥 전체가 눌리고 발가락 끝이 마지막으로 지면을 밀어내는 그 일련의 과정이 선명하게 느껴졌다. 커튼을 조금 열었다. 스르륵. 천이 레일을 타고 미끄러지는 소리. 창밖의 세상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건물과 건물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깊고 푸른 남색이었다. 별 몇 개가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저 멀리 아파트 단지의 한두 집에서만 불빛이 켜져 있었다. 누군가도 그녀처럼 깨어나 자신만의 고요를 맞이하고 있을 것이다. 윤슬은 창틀에 손을 얹고 서 있었다. 그저 바라보았다. 세상이 깨어나는 이 시간,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이 푸른 순간에 그녀는 오롯이 자기 자신이었다. 누구의 직원도, 누구의 파트너도, 누구의 딸도 아닌 그저 윤슬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 물 한 잔이 그녀를 깨웠다. 그리고 이 고요가 그녀를 다시 나로 데려왔다. 12년 동안 잃어버렸던 이 감각. 세상이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느끼는 것. 누군가의 메시지에 반응하기 전에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 생산성과 성과로 측정되지 않는 오직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한 이 순간. 윤슬은 작게 숨을 내쉬었다. 후.
그 숨결이 차가운 창문에 닿아 하얗게 흐려졌다가 천천히 사라졌다. 그녀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누군가를 위한 하루가 아닌 나를 위한 하루가. 챕터 2. 도시의 소음이 음악이 되는 시간.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윤슬은 잠시 멈춰섰다. 운동화 끈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왼쪽 먼저. 끈을 교차시켜 당기고 매듭을 짓고 나비 모양을 만든다. 오른쪽도 같은 방식으로. 끈이 발등을 적당히 조이는 압력이 느껴졌다. 너무 느슨하지도 너무 팽팽하지도 않은 그 지점. 이것도 하나의 의식이었다. 12년 전 그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끈이 풀린 줄도 모르고 뛰어다녔다. 지금은 이 작은 행위 하나에도 의미를 두었다. 나를 세상으로 내보내기 위한 준비. 문을 열었다. 찰칵. 도어락이 해제되는 금속성 소리. 복도의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집 안보다 조금 더 차갑고 조금 더 날카로웠다. 형광등 불빛 아래 회색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윤슬의 발걸음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다. 쿵, 쿵. 고무 밑창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나는 둔탁하면서도 탄력 있는 소리.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띵. 그 짧은 전자음이 고요를 깼다. 1층 로비로 내려오자 경비실에서 새어나오는 라디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아나운서의 밝은 목소리, 교통정보, 날씨 예보. 윤슬은 자동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다. 슈. 문이 열리며 바깥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그리고 그녀는 이어폰을 꺼내지 않았다. 예전의 그녀라면 이미 귀에 이어폰을 꽂고 플레이리스트를 틀었을 것이다.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자신만의 음악 속으로 도피하는 것. 그것이 도시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싶었다. 아침 6시 반의 거리. 발을 내디뎠다. 첫 걸음. 아스팔트가 발바닥을 밀어 올렸다. 두 번째 걸음. 보폭을 일정하게 유지했다. 걷는다는 것. 한 발 한 발 지면을 밟으며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 이 단순한 행위가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한 균형인지 그녀는 이제야 알게 되었다. 첫 번째로 들린 소리는 바람이었다. 건물과 건물 사이를 빠져나가는 바람. 쌩. 가로수 잎사귀들을 스치며 지나가는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다. 플라타너스 나무가지가 흔들렸다. 바스락. 마른 잎 몇 개가 인도 위로 떨어졌다. 윤슬은 그 위를 밟았다. 바드득. 잎이 부서지는 소리가 경쾌했다. 두 번째로 들린 소리는 새였다. 까치였다. 까악. 전봇대 위에서 날카롭게 울어댔다. 윤슬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아직 완전히 밝아지지 않은 하늘은 옅은 회색과 핑크빛이 섞여 있었다. 까치는 날개를 펄럭이며 다른 전선으로 옮겨갔다. 푸드득. 공기를 가르는 날갯짓 소리.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다. 세 번째로 들린 소리는 사람이었다. 건너편에서 중년 남성이 걸어오고 있었다. 운동복 차림에 이어폰을 낀 채 빠른 걸음으로. 쿵쿵쿵.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 그들은 서로 스쳐 지나갔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다만 같은 아침을 걷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편의점 앞을 지나쳤다. 자동문이 열리며 안에서 흘러나오는 차가운 에어컨 바람과 함께 냄새도 따라 나왔다. 삼각김밥을 데우는 기계의 냄새, 커피 머신에서 추출되는 원두향. 윤슬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예전의 그녀라면 무의식적으로 들어가 에너지 드링크를 집어들었을 것이다. 하루를 버티기 위한 카페인. 하지만 지금은 그녀 자신의 에너지를 믿었다. 신호등 앞에 섰다. 빨간불. 뚜뚜뚜. 신호등의 대기 신호음이 짧게 울렸다. 그 리듬이 심장 박동 같았다. 윤슬은 제자리에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반복했다. 종아리 근육이 펴졌다 수축했다를 반복했다. 혈액이 온몸을 순환하는 게 느껴졌다. 초록불. 띠리리링. 횡단보도를 건넜다. 아스팔트에 그려진 흰 줄무늬 위를. 10걸음이면 충분했다. 건너편 인도에 올라서자 다시 소리가 바뀌었다.
멀리서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 으르릉. 낮고 무거운 엔진음. 택배 차량이었다. 도시는 이미 일을 시작하고 있었다.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이곳은 대로변과 달리 조용했다. 낮은 빌라와 주택들이 늘어서 있는 길. 누군가의 집 담벼락에 그려진 낙서, 녹슨 대문, 화분에 심어진 고추. 윤슬은 천천히 걸으며 하나하나를 눈에 담았다. 관찰자가 되는 것. 과거에 그녀는 이 거리를 전쟁터처럼 달렸다. 지각하지 않기 위해, 회의에 늦지 않기 위해. 하지만 지금 그녀는 아무것도 쫓기지 않았다. 단지 걷고 있을 뿐이었다. 어느 집 마당에서 냄새가 흘러나왔다. 된장찌개를 끓이는 냄새. 구수하고 짭조름한. 윤슬은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누군가의 아침 식사. 누군가의 평범한 하루. 그 냄새 속에 삶이 있었다. 발밑의 감각도 달라졌다. 고른 아스팔트를 벗어나 약간 울퉁불퉁한 블록길로 접어들었다. 발바닥이 그 요철을 하나하나 감지했다. 때로는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고 때로는 왼쪽으로 무게를 옮기며 몸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잡아갔다. 걷는다는 것은 끊임없는 균형의 예술이었다. 공원 입구가 보였다. 윤슬은 그곳으로 향했다. 작은 근린공원. 어린이 놀이터와 운동기구, 그리고 나무 벤치 몇 개가 전부인 곳. 하지만 그녀에게는 충분했다. 공원에 들어서자 소리가 또 바뀌었다. 도시의 소음이 조금 멀어지고 자연의 소리가 가까워졌다. 새들이 더 많이 울고 있었다. 참새들이 모여 지저귀는 소리. 짹짹짹. 어디선가 비둘기의 구구구구 소리도 들렸다. 나무 위에서 숲을 사이에서 공원의 생명들이 깨어나 서로에게 인사하고 있었다. 윤슬은 벤치에 앉지 않고 계속 걸었다. 공원을 한 바퀴 돌았다. 그리고 또 한 바퀴. 발바닥에 닿는 흙길의 부드러운 탄력. 나무 그늘 아래를 지날 때 느껴지는 온도의 변화. 그림자에서 햇빛으로, 햇빛에서 그림자로. 그 경계를 넘나들며 그녀는 걸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도시의 소음은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교향곡이었다. 엔진 소리, 발걸음 소리, 바람 소리, 새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 누군가 여는 철제 셔터 소리. 모두가 각자의 리듬으로 울리며 하나의 아침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그 안에 속해 있었다. 이어폰으로 차단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들으면 되었다. 함께 호흡하면 되었다. 세상은 거칠지 않았다. 세상은 그저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도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윤슬은 공원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다. 같은 길이었지만 올 때와는 달랐다. 햇빛이 조금 더 밝아졌다. 거리에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졌다. 도시가 완전히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고르게 뛰고 있었다. 땀이 이마에 맺혔다. 호흡은 깊고 안정적이었다. 발바닥이 아스팔트를 밟을 때마다 그녀는 확인했다. 나는 여기 있다.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챕터 3. 오직 나를 위한 작은 식탁. 현관문을 닫는 순간 윤슬은 다시 자신만의 공간으로 돌아왔다. 운동화를 벗었다. 발이 해방되는 느낌. 땀에 젖은 양말이 발바닥에 밀착되어 있었다. 그것마저 기분 나쁘지 않았다. 살아있는 몸의 증거였으니까. 양말을 벗고 맨발로 마루를 밟았다. 차갑다. 걷기 전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체온이 올라가 있어서였다. 그 온도 차가 생생했다. 부엌으로 걸어갔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싱크대를 비추고 있었다. 스테인리스 수전이 반짝였다. 윤슬은 손을 씻었다. 찬물을 틀자 철철철 소리를 내며 물줄기가 쏟아졌다. 손바닥에 닿는 차가움. 비누를 문질렀다. 하얀 거품이 부글부글 일어났다. 손가락 사이사이 손등, 손목까지 꼼꼼하게. 행건했다. 물이 거품을 데리고 배수구로 빨려 들어갔다. 깨끗한 손. 윤슬은 면 행주로 물기를 닦으며 작게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칙. 고무 패킹이 떨어지는 소리.
안에서 차가운 공기와 함께 냄새가 흘러나왔다. 신선한 채소들. 어제 장을 보며 하나하나 골라 담았던 것들. 로메인 상추,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그리고 유리용기에 담긴 닭가슴살 샐러드용 고기. 윤슬은 로메인 상추 한 묶음을 꺼냈다. 초록빛이 선명했다. 잎을 하나하나 떼어내 흐르는 물에 씻었다. 철철철. 물소리가 경쾌했다. 잎사귀에 맺힌 물방울이 빛을 받아 반짝였다. 물기를 털었다. 타다닥. 작은 물방울들이 싱크대에 튀었다. 도마를 꺼내 놓았다. 원목 도마. 표면에 칼자국이 새겨진 오래 사용한 흔적이 있는 도마. 윤슬은 그 흔적들이 좋았다. 저마다의 식사, 저마다의 순간을 품고 있는 나이테 같았다. 칼을 꺼냈다. 손잡이를 쥐었다. 손에 딱 맞는 무게감. 칼날이 햇빛에 반사되어 은빛으로 빛났다. 윤슬은 상추를 도마 위에 올렸다. 칼을 천천히 내렸다. 샤각. 잎이 잘리는 소리. 2번, 3번. 샤각, 샤각. 리듬이 생겼다.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 톡톡톡. 기계적이지 않고 그렇다고 불규칙하지도 않은 사람의 손이 만드는 리듬. 방울토마토를 꺼냈다. 작고 빨간 구슬들. 하나를 집어들었다. 손가락으로 굴렸다. 매끄럽고 단단했다. 물에 씻자 표면이 더욱 반질반질해졌다. 반으로 잘랐다. 톡. 칼날이 과육을 가르는 순간 즙이 튀어나왔다. 신선한 토마토 향이 코끝에 닿았다. 달콤하면서도 약간 풀냄새 같은. 파프리카는 노란색을 골랐다. 반으로 갈랐다. 속에서 씨앗들이 하얗게 들어차 있었다. 손으로 긁어냈다. 씨앗이 손바닥에 묻었다. 다시 씻어내고 채 썰기 시작했다. 샤각샤각샤각. 일정한 두께로 썰린 파프리카가 도마 위에 쌓여갔다. 노란색 띠들. 햇빛 같았다. 오이는 아삭한 소리를 냈다. 칼을 대는 순간부터 샤드득. 이파리 채소와는 다른 더 단단하고 명확한 저항감. 어슷하게 썰었다. 단면에서 수분이 반짝였다. 싱그러운 오이향. 여름의 냄새. 모든 채소를 썰고 나자 도마 위가 알록달록했다. 초록, 빨강, 노랑, 연두. 색들의 향연. 윤슬은 잠시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아름다웠다. 단순히 예쁜 것이 아니라 생명력으로 가득한 아름다움이었다. 그릇을 꺼냈다. 흰색 사기 그릇. 가장자리가 살짝 올라간 얕은 접시. 윤슬이 가장 좋아하는 그릇이었다. 손으로 만든 듯 미세하게 불규칙한 표면이 좋았다.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서 채소들을 하나씩 담기 시작했다. 상추를 깔고 그 위에 방울토마토를 올리고 파프리카와 오이를 배치했다. 무작위로 던져 넣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위치를 생각하며 놓았다. 색의 균형. 높이의 조화. 이것도 나를 위한 정성이었다. 냉장고에서 닭가슴살을 꺼냈다. 어제 삶아서 손으로 찢어놓은 것. 촉촉하게 잘 익었다. 샐러드 위에 올렸다. 하얀 살코기가 채소들 사이에 자리 잡았다. 토스터기를 꺼냈다. 플러그를 꽂자 전원 램프에 붉은 불이 들어왔다. 식빵 2조각을 넣었다. 레버를 내렸다. 찰칵. 기계 속으로 빵이 내려갔다. 내부에서 열선이 달아오르는 소리. 지지지직. 미세한 전기 소리. 그리고 기다림. 윤슬은 싱크대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이 건물 사이로 쏟아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출근 준비로 바쁠 시간. 하지만 그녀는 여기 서서 빵이 구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여유가 사치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았다. 이것은 필수였다. 나를 지키기 위한. 토스터기 안에서 빵이 점점 갈색으로 변해갔다. 고소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 밀가루가 익는 냄새. 탄수화물이 캐러멜화되는 그 과정의 향기. 부엌이 따뜻한 냄새로 가득 찼다. 팅. 토스터가 울렸다. 빵이 위로 튀어올랐다. 황금빛 갈색. 완벽했다. 윤슬은 나무 집게로 빵을 꺼내 접시에 올렸다. 뜨거웠다.
손가락을 가까이 대자 열기가 느껴졌다. 버터를 꺼냈다. 냉장고에서 막 꺼낸 단단한 버터. 뜨거운 빵 위에 올렸다. 버터가 빵의 열에 녹기 시작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액체가 되어 빵 속으로 스며들었다. 반짝이는 표면. 윤슬은 나이프로 버터를 펴발랐다. 습습.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감촉.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윤슬은 샐러드 그릇과 토스트를 들고 작은 식탁으로 걸어갔다. 2인용 테이블. 하지만 오늘도 자리는 하나만 차지할 것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릇을 내려놓았다. 조심스럽게. 테이블과 그릇이 만나는 소리. 톡. 포크를 들었다. 첫 입. 로메인 상추와 토마토, 파프리카를 한꺼번에 찍어 입에 넣었다. 아삭. 채소들이 이 사이에서 부서지는 소리. 신선함이 입 안가득 퍼졌다. 토마토의 새콤함, 파프리카의 단맛, 상추의 싱그러움. 씹을수록 맛이 달라졌다. 삼켰다. 목으로 넘어가는 감각.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었다. 바삭한 표면이 부서지며 버터의 고소함이 터져나왔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웠다. 온도와 질감의 대비. 한 입 한 입이 경험이었다. 윤슬은 천천히 먹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스마트폰을 보지 않았다. TV를 켜지 않았다. 오직 이 음식에만, 이 순간에만 집중했다. 포크를 움직이는 내 손, 씹는 내 턱, 맛을 느끼는 내 혀, 삼키는 내 목. 모든 것이 선명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었다. 이것은 나를 먹이는 행위였다. 나를 돌보는 행위였다. 12년 동안 그녀는 배달 앱으로 아무거나 시켜 먹으며 동시에 일했다. 음식은 연료였다. 빨리 넣고 다시 일하면 되는. 하지만 지금 이 식탁에서 그녀는 배우고 있었다. 나를 먹인다는 것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 채소를 고르고 씻고 썰고 담고 먹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자기 존중이었다. 나는 정성을 들일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신선한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천천히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다. 마지막 한 입을 삼켰다. 빈 그릇을 바라보았다. 색색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올리브 오일 자국, 토마토즙, 빵 부스러기. 그것들조차 아름다웠다. 윤슬은 그릇을 들고 싱크대로 갔다. 물을 틀었다. 따뜻한 물로 설정했다. 미지근한 물줄기가 그릇을 씻어냈다. 스펀지에 세제를 묻혀 문질렀다. 보글보글 거품이 일었다. 정성껏 씻었다. 헹궜다. 물기를 닦았다. 깨끗한 그릇. 다음 식사를 위해 준비된 그릇. 윤슬은 그릇을 선반에 다시 올려놓으며 생각했다. 내일도 나는 나를 위해 음식을 만들 것이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이것은 루틴이 아니라 의식이었다. 나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먹는다는 것. 정성껏 천천히 감사하며. 챕터 4. 잉크가 번지는 마음의 지도. 오후의 햇살이 책상을 비추고 있었다. 윤슬은 의자를 당겨 앉았다. 끼. 나무 의자가 마루와 마찰하며 내는 소리. 등을 기댔다. 등받이가 척추를 받쳐주는 느낌이 안정적이었다. 창문 너머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하얀 구름. 바람의 실려 모양을 바꾸며 흘러가는. 책상 위에는 몇 가지만 놓여 있었다. 노트 한 권. 무지 크림색 종이로 만들어진 실로 제본된 노트. 표지가 약간 낡았다. 몇 달째 사용하고 있는 일기장이었다. 그리고 만년필 하나. 검은색 몸통에 금색 클립이 달린 만년필. 윤슬이 가장 아끼는 물건 중 하나였다.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손가락 사이에 끼워 넣었다. 무게가 느껴졌다. 가볍지 않고 그렇다고 무겁지도 않은 딱 적당한 무게. 손에 쥐는 순간 자세가 바로 잡혔다. 어깨가 내려가고 팔꿈치가 편안한 각도를 찾았다. 만년필은 사용하는 사람의 자세를 요구했다. 급하게 휘갈길 수 없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써야 했다. 캡을 돌려 열었다. 찰칵. 작은 소리와 함께 펜촉이 드러났다. 은빛으로 빛나는 금속.
끝이 뾰족하게 갈라진 펜촉. 윤슬은 그것을 한참 바라보았다. 이 작은 조각을 통해 생각이 글자가 되어 나올 것이었다. 노트를 폈다. 페이지가 넘어가는 소리. 쓱. 부드러웠다. 세 장이 펼쳐졌다. 빈 페이지. 크림색 종이가 햇빛을 받아 따뜻하게 빛났다. 줄이 없는 백지. 윤슬은 줄 없는 종이를 좋아했다. 자유로웠다. 글자의 크기도 줄 간격도 여백도 모두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다. 만년필 끝을 종이에 가져갔다. 살짝 닿았다. 그 접촉의 순간. 펜촉이 종이의 섬유를 느끼는 순간. 압력을 주었다. 잉크가 흐르기 시작했다. 사각. 첫 획을 그었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 사각사각. 마찰음. 하지만 거칠지 않았다. 오히려 부드러웠다. 비단 위를 미끄러지는 것 같은 펜촉과 종이가 만들어내는 대화. 2026년 1월 21일 수요일. 날짜를 적었다. 글씨가 종이 위에 새겨졌다. 검은 잉크. 촉촉하게 젖은 선.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며 미세하게 번졌다. 그 번짐이 좋았다. 디지털 화면의 완벽한 글씨와 달리 종이 위의 글씨는 살아있었다. 숨을 쉬었다. 손을 멈추고 생각했다. 무엇을 쓸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기록할까? 12년 전 그녀는 SNS에 무언가를 올리기 위해 삶을 살았다. 좋아요를 받을 만한 순간들, 화려해 보이는 경험들, 성공적으로 보이는 모습들. 하지만 정작 진짜 자신의 감정은 어디에도 기록하지 않았다. 피곤하다는 것, 외롭다는 것, 두렵다는 것, 행복하다는 것. 진짜 감정들은 묻혀 있었다. 이제는 달랐다. 만년필을 다시 움직였다. 오늘 아침 나는 물 한 잔을 마시며 내 몸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사각사각사각. 펜촉이 종이 위를 달렸다. 글씨가 이어졌다. 한 글자 한 글자. 윤슬의 손글씨는 또박또박하지 않았다. 약간 기울어지기도 하고 크기가 들쭉날쭉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게 좋았다. 완벽할 필요가 없었다. 이것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었다. 오직 나를 위한 나에 의한 나의 기록이었다.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갈 때 나는 내가 살아있음을 알았다. 문장이 완성되었다. 마침표를 찍었다. 톡. 펜촉이 종이를 살짝 찍는 소리. 그 작은 점 하나가 하나의 생각을 완결시켰다. 계속 썼다. 산책을 하며 나는 도시의 소리를 들었다. 까치 울음소리, 바람소리,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 세상은 시끄럽지 않았다. 세상은 노래하고 있었다. 손이 움직이는 속도가 생각의 속도와 맞아떨어졌다. 키보드를 칠 때는 생각이 너무 빨리 흘러가 버렸다. 타이핑은 생각보다 빨랐다. 하지만 만년필은 달랐다. 만년필은 생각의 속도를 늦췄다.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동안 생각이 다듬어졌다. 정제되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찾아졌다. 나는 나를 위해 아침을 만들었다. 채소를 썰고 빵을 구웠다. 그 과정이 명상이었다. 잉크병을 바라보았다. 책상 모서리에 놓인 작은 유리병. 안에 검은 잉크가 담겨 있었다. 아직 반 이상 남아 있었다. 윤슬은 이 잉크병을 좋아했다. 다 쓰면 다시 채울 수 있다는 것이, 일회용이 아니라는 것이. 만년필도 잉크도 노트도 모두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빠르게 소비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쓰며 익어가는 것들.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책상 위 노트를 비췄다. 잉크가 마르며 반짝였다. 글씨 하나하나가 빛을 받아 입체적으로 보였다. 종이에 각인된 생각들.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스크린처럼 사라지지도 않는 그 중간의 영속성. 오늘 나는 작은 성취를 했다. 무슨 성취인가? 거창한 것은 없었다. 프로젝트를 마친 것도 계약을 따낸 것도 상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 나는 아침 6시에 일어났다. 알람 없이. 그것이었다. 그것이 성취였다. 몸이 스스로 깨어난 것. 억지로 끌어내지 않아도 되는 아침. 나는 30분을 걸었다. 이어폰 없이. 그것도 성취였다.
세상의 소음을 견뎌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받아들인 것. 나는 나를 위해 요리했다. 천천히 정성껏. 그것도 성취였다. 배달 앱을 열지 않은 것. 나를 돌볼 시간을 가진 것. 만년필을 잠시 내려놓았다. 손목이 약간 아팠다. 오랜만에 손으로 긴 글을 쓰면 그랬다. 하지만 기분 나쁜 통증이 아니었다. 근육을 사용했다는 증거였다. 손목을 돌렸다. 관절이 소리를 냈다. 두둑. 다시 만년필을 들었다. 12년 동안 나는 성취를 숫자로 측정했다. 매출, 고객 수, 팔로워 수, 좋아요 수. 하지만 지금 나는 안다. 무엇을 아는가?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진짜 성취는 측정할 수 없다. 진짜 성취는 느껴지는 것이다. 마침표. 톡. 오늘 나는 평온했다. 그것이 나의 성취다. 문장들이 페이지를 채워갔다. 윤슬은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우지 않았다. 반 정도 쓰고 멈췄다. 여백을 남겼다. 여백도 의미였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침묵도 허용되는 공간. 마지막 문장을 썼다. 내일도 나는 이 자리에 앉을 것이다. 만년필을 들고 나의 하루를 기록할 것이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다. 사소해도 좋다. 그것이 내 삶이니까. 펜을 들어 올렸다. 마지막 획에서 잉크가 살짝 번졌다. 그 번짐이 아름다웠다. 완벽하지 않은 것의 아름다움. 캡을 닫았다. 찰칵. 노트를 닫았다. 쓱. 손을 노트 위에 얹었다. 표지의 질감이 손바닥에 느껴졌다. 약간 거칠고 따뜻했다. 이 안에 나의 날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좋았던 날도 힘들었던 날도 평범했던 날도 모두. 윤슬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조금 더 기울었다. 오후의 빛이 더 부드러워졌다. 그림자가 길어졌다.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불안하지 않았다. 하루를 기록했으니까. 내 마음의 먼지를 털어냈으니까. 생각들을 정리했으니까. SNS는 열지 않았다. 누군가의 화려한 삶을 보며 나를 비교하지 않았다. 대신 내 안을 들여다보았다. 내 감정을, 내 성취를, 내 평온을 확인했다. 만년필과 노트. 가장 오래된 기록 방식. 가장 느린 방식. 하지만 가장 진실한 방식. 잉크가 번지며 만들어내는 마음의 지도. 윤슬은 그 지도를 따라 조금씩 나아가고 있었다. 길을 잃지 않고, 나를 잃지 않고. 챕터 5. 어둠을 환대하는 나의 방. 저녁이 찾아왔다. 창밖의 하늘이 남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건물들의 윤곽이 검게 변했다. 저 멀리 아파트 단지에 하나 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다. 노란 불빛들. 각자의 집, 각자의 저녁이 시작되는 시간. 윤슬은 커튼을 천천히 닫았다. 스르륵. 천이 레일을 타고 미끄러지며 바깥 세상을 가렸다. 이제 이곳은 온전히 그녀만의 공간이 되었다. 세상과 나 사이의 경계가 그어졌다. 부드러운 천 한 장의 경계. 방 안은 어두웠다. 하지만 윤슬은 서두르지 않았다. 큰 불을 켜지 않았다. 대신 책상 모서리에 놓인 작은 스탠드로 걸어갔다. 맨발이 마루를 밟는 소리. 톡톡톡. 어둠 속에서 더 크게 들렸다. 스탠드에 손을 뻗었다. 스위치를 찾아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매끄러운 금속. 찾았다. 톡. 누르는 소리. 불이 켜졌다. 작고 따뜻한 빛. 오렌지빛에 가까운 전구색. 스탠드의 가시 빛을 아래로 모았다. 책상 위만 환하게 비쳤다. 나머지 공간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다. 하지만 그 어둠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포근했다. 빛과 어둠의 경계가 부드러웠다. 윤슬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매트리스가 몸무게를 받으며 푹 꺼졌다. 이불의 감촉이 손에 닿았다. 부드러운 면 소재. 빨래를 해서 햇볕에 말린 이불. 미세하게 남아있는 햇빛과 바람의 냄새. 하루를 돌아보았다. 새벽의 고요. 물 한 잔. 산책의 소리들. 아침 식사의 정성. 오후의 기록. 모두가 작은 순간들이었다.
거창한 사건은 없었다. SNS에 올릴 만한 화려한 일도 없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의미 있었다. 각각의 순간이 나를 채웠다. 12년 전 번아웃이 찾아왔을 때 윤슬은 무너졌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정확히는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모든 것이 의미 없어 보였다. 일도 성공도 인정도. 쌓아 올린 것들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느껴졌다. 텅 빈 공허함만 남았다. 그때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다. 방식이 틀렸다. 속도가 틀렸다. 방향이 틀렸다. 그래서 멈췄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프로젝트도 약속도 목표도.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시작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부터. 일어나기, 물 마시기, 걷기, 먹기, 쓰기, 자기. 처음에는 이것조차 어려웠다. 루틴을 만드는 것이 또 하나의 압박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 이것은 압박이 아니라 보호막이라는 것을. 나를 가두는 틀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성벽이라는 것을. 윤슬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스탠드 불빛이 천장에 희미하게 반사되어 있었다. 고요했다. 냉장고의 낮은 웅웅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이불 속 자신의 호흡 소리. 숨을 들이쉬었다. 배가 부풀어 올랐다. 공기가 폐를 채웠다. 산소가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숨을 내쉬었다. 배가 가라앉았다. 긴장이 풀렸다. 몸이 매트리스 속으로 깊이 가라앉는 것 같았다. 또 들이쉬었다. 또 내쉬었다. 리듬이 생겼다. 자연스러운 호흡의 리듬.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몸이 원래 알고 있던 리듬. 눈을 감았다. 어둠이 더 깊어졌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이 어둠은 적이 아니었다. 이 어둠은 휴식이었다. 회복이었다. 재생이었다. 하루가 끝나간다는 것. 예전에는 그것이 불안의 신호였다. 오늘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내일은 더 해야 한다는. 끝없는 생산성의 압박.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하루가 끝난다는 것은 하루를 완성했다는 의미였다. 잘했든 못했든 많이 했든 적게 했든 하루를 살아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다. 윤슬은 이불을 몸 위로 당겼다. 포근한 무게감. 이불이 몸을 감싸는 느낌. 보호받는 느낌. 안전한 느낌. 이 작은 침대, 이 작은 방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 거친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요새. 루틴이 나를 지켰다. 아침에 물 한 잔이 나를 깨웠다. 산책이 세상과 나를 연결했다. 식사가 나를 존중하게 했다. 기록이 나를 이해하게 했다. 그리고 이 어둠이, 이 고요가 나를 회복시켰다. 이것은 벽이 아니었다. 감옥이 아니었다. 이것은 가장 부드러운 성벽이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같은 길을 걷는 것. 같은 방식으로 식사하는 것. 같은 시간에 기록하는 것. 같은 시간에 잠드는 것. 반복이 지루함이 아니라 안정이 되었다. 예측 가능함이 답답함이 아니라 평온이 되었다. 세상은 변덕스러웠다. 요구가 많았다. 빠르고 거칠고 예측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루틴 안에서 윤슬은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 나를 잃지 않을 수 있었다. 스탠드 불빛을 바라보았다. 작은 빛이었다. 방 전체를 밝히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모든 것을 밝힐 필요는 없었다. 필요한 만큼만 밝히면 되었다. 나머지는 어둠 속에 놓아두어도 괜찮았다. 손을 뻗어 스위치를 찾았다. 톡. 불이 꺼졌다. 완전한 어둠. 하지만 윤슬은 미소 지었다. 어둠 속에서 누구도 보지 못할 미소. 괜찮아. 작게 속삭였다. 자신에게. 너는 잘하고 있어.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흡수되었다. 내일도 괜찮을 거야. 그랬다. 내일도 괜찮을 것이다. 내일도 물 한 잔으로 시작할 것이다. 산책을 할 것이다. 나를 위해 요리할 것이다.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 어둠으로 돌아올 것이다. 반복. 하지만 의미 있는 반복. 나를 지키는 반복. 윤슬의 호흡이 깊어졌다. 몸이 이완되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잠이 찾아오고 있었다.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꿈속에서도 그녀는 알 것이다. 여기가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내일 다시 깨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 생각이 스쳤다. 나는 나를 지켰다. 오늘도. 그리고 윤슬은 잠들었다. 평온한 얼굴로. 고요한 호흡으로. 어둠을 환대하며. 창밖에서는 도시가 여전히 깨어 있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차들이 달리고 사람들이 움직였다. 세상은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이 작은 방 안에서 윤슬은 멈춰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용감한 선택이었다. 멈출 수 있다는 것. 천천히 갈 수 있다는 것.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것. 39세 프리랜서 윤슬. 12년의 전쟁을 치르고 번아웃의 늪에서 빠져나와 이제 매일 아침 자신을 깨우고 매일 저녁 자신을 재우는 사람. 루틴이 그녀를 지켰다. 아침의 감각들이 그녀를 되살렸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그녀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천천히, 확실하게, 자기 자신으로. 작가의 말. 루틴은 나를 가두는 틀이 아닙니다. 루틴은 나를 지키는 가장 부드러운 성벽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속도로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빠르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중요한 것은 오늘도 나를 잃지 않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침은 어떤 감각들로 채워져 있나요?